자,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두 페이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진화 과정 먼저 볼까? 자, 인간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라고? 선사라는 시기가 있다. 선사라는 시기에 뭐가 처음 등장하죠? 여기는 나름대로 구신, 청, 철, 진화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인간의 진화를 얘기하다가 청동기 때 뭐가 처음 생기죠? 국가라는 게 처음 생긴다. 철기 때는 뭐가 생기나? 좀 많이 생기죠? 좀 많이. 뭐 생기죠? 부, 고, 옥, 동, 삼이라는 국가들이 생긴다.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소국들도 있죠. 우리 기록상으로만 몇 개 정도 국가가 있었다고? 한 80여 개 국가가 있었어요. 80여 개. 그렇죠? 자, 이 국가가 다 남지는 않아. 사라집니다. 능력 없으면 사라지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자, 몇 개 정도만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한다고? 자, 요거를 초기 국가라고 그래. 다음 국가를 뭐라고 하죠?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고대 국가. 자, 이 중에 몇 개 정도만 진화에 성공하게 된다고? 3개 정도만 진화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삼국시대라 부른다. 자, 이런 수십 개 국가 중에 몇 놈만 진화에 성공하나? 누구누구 있죠, 그 중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정도만 진화에 성공하게 된다. 자, 이 진화된 상태를 어떻게 부른다고? 초기 국가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다면은 이 상태로는 국가 오래 못 갑니다. 이 상태는 뭐죠?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왕과 부족장이 어떻다고? 비교적 대등하단 말이야. 이런 상태로는 국가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왕이 최정점에 서는 피라미드식 개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왕국. 자, 이거는 수직적인 구조를 말하죠. 이거 수평적 구조를 말하고. 자, 이때 변화된 게 뭐뭐 있다고? 왕위를 세습한다. 자, 그리고 뭐가 생긴다? 왕 밑에 관료들이 생기는데 관료 체제가 생긴다. 그렇죠? 또 뭐 생기죠? 자, 여기는 조그만 국가들이 몇 개가 합쳐진 걸 거야. 여러 사람 국가 합쳐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러면 안 돼. 국가는 왕 밑으로 단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뭐 한다고? 하나로 대통합하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이걸 통합하는데 활용이 된 게 뭐가 있었다고? 종교라는 거야, 종교. 그 중에 우리는 무슨 종교? 자,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조라스터교, 4번 이슬람. 뭐라고? 불교를 했었다는 거야, 불교. 자, 불교와 더불어 무슨 것도 역할을 한다고? 율령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하나로 장악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거를 조금 자세히 풀자면은 우리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삼국시대 왕들 한 10명 기억하고요. 왕들이 업적은 2개밖에 안 한다 그랬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가 체제 정비요. 이게 고대 국가로 가는 정비인데 적어도 몇 개를 갖추면 고대 국가로 본다고요. 5개 정도를 갖추면은 고대 국가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불러봅시다. 뭐라고? 부, 지, 관, 불, 율이라고 한다. 자, 이게 흔히 체제 정비고요. 이건 뭐죠? 세습이고. 이건 뭐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거. 국민 대통합. 부자 상속 지방제도 관료 체계, 중앙 관료 체계, 율령, 불교가 갖춰지면은 이제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춰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국가로 진화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5개 성공한 게 몇 나라밖에 없다고? 3나라밖에 없다는가? 그 많은 국가 중에. 자, 이거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는데 영토 팽창에 나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자기 이름을 남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 때를 뭐라 부른다? 전성기라 한다는 거. 요걸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한국사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쪽은 시기 먼저 적고 그날 배운 시기가 뭔지, 이쪽은 주제를 적는 건데 이번 주제는 그냥 3나라야. 3나라. 그렇죠? 시기 먼저 쭉 불러볼까? 언제 탄생했죠, 삼국은? 예수님 탄생 전에 탄생했었죠? 기원전 1세기 때. 예수님 탄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언제부터? 이제 좀 시동을 거는 거야. 시동이 좀 늦죠?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에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때쯤 완성된다고 합니다. 완성. 그렇죠?
그리고 4세기부터 5세기, 6세기까지는 뭐 하죠? 싸우는 시기야. 저게 완성되고. 그쵸? 자, 그래 보시면은, 자, 나라는 몇 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자, 고구려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태조왕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태고 쪽에 시작을 한 거야. 자, 백제는 누구 때 시작한다고? 고이왕이라는 사람 때 시작하게 됩니다. 고이왕. 자, 그리고 고이왕 때 이걸 기반으로 누가 등장한다? 근초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초구왕. 자, 이때 전성기를 한번 구가하게 되죠. 자, 고구려는 누가 있었죠?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 중요한 변화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이 미천왕 아들이 근초광하고 싸우는데 누가 진다고? 얘가 지죠. 이게 누구? 고국 원망스러운 왕이죠. 자, 그리고 누구 때 이제 체제정비 나선다고? 저 때 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언제? 이제 다시 나서는가? 이게 뭐라고? 소수리망이라는 사람이 있다. 소수리망. 자, 이때 고대 국가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체제정비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달린다라는 거야. 달린다. 자, 앞에 체제정비 뭐 있었나?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세습한 거야. 이거는 5부족 중에 한 부족이 세습하는 거고, 이때 이제 부자상속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세습이 아니라 뭘 하죠? 더 중요한 거 하죠. 요 세 개 중에 어디 건드리는 거지?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디? 요거 건드린다는 거야. 요거 관료체계. 관료체계 건드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많은 관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기 쉬웠었다는 거. 이게 뭐죠? 공복제정, 관등 정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먼저 달린다. 부자태섭은 여기서 하죠. 자, 달린 왕한테는 뭐 붙이면 된다고? 사자 하나 그리고 하면 된다 그랬었죠? 사자. 사자가 전성기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었죠. 이게 방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백제는 어디를 달렸다고? 서쪽 빼고 다 달렸다고 하면 되는 거죠. 서쪽. 서쪽 빼면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 북, 동, 남이 있죠. 북동남.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달리고 나서 이게는 소수리망 때 체제 정비하고, 자, 고기는 누구 때 달린다고? 광개토와 누구 때? 장수 때 달리게 된다. 자, 이렇게 달린 사람 때는 역시 뭘 그리면 된다고요? 사자를 그려주시면 된다. 사자를. 고구려는 어디죠? 북쪽이죠. 북쪽 빼고 다 갔다는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체제를 정비했었나? 소수리망 때. 나머지 하죠. 그쵸? 부지 빼고 나머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죠? 관등도 하고. 그리고 뭐도 하죠? 불교. 특이하게 뭐도 하죠? 학교도 하죠. 태학이라는. 자, 뭐도 한다? 율령한다. 그리고 공복을 지정했다는 말을 할 겁니다. 공복을. 그렇죠? 내치 불태웠다. 내치 불태율. 자, 이거 달리고 이제 이 체제정비하고 달린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근초구가 달린 게 어디였었나? 북으로. 뭐라고? 고구려 왕 죽였다. 그 다음에 어디로? 동으로. 이거 누구죠? 가야 괴롭혔다. 가야 진출했다. 남으로 가는 거 이거 뭐죠? 마한 병합했다는 거죠. 마한. 자, 우리 근초광은 국내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었었죠. 어디로도 달렸다? 해외로도 달렸었다. 해외 어디로 가지? 요서 산둥반도. 또 어디 가죠? 외놈한테 간다. 그리고 한쪽은 친하러 갑니다. 어디? 동진하고는 친하러 간다. 자, 동진하고 친교 맺으러 갔다가 이게 그 다음에 침류왕 때 선물 하나 받아오죠. 그게 뭐죠? 그 다음에 불교 수용하게 된다. 불교. 이 불교 수용은 근초고 때 업적이 아니죠. 근초고 죽고 난 뒤 업적이죠. 순서 잘 기억해둬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 것 이제 다 한 거죠. 자, 우리 고구려 볼까?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어디로 달리죠? 밑으로 오는 거지. 밑으로. 일단 누구랑은 싸운다고? 얘랑은 싸우는 거고 얘랑은. 자, 얘랑 싸웠는데 얘가 꼬드겨 갖고 얘가 누구를 꼬드겨서 신라를 공격하게 하죠? 가야하고 외놈들 시켜갖고 신라 공격하게 하죠? 자, 가야 외놈들 시켜 신라 공격하게 한다. 이걸 누가 도와주러 온다고? 광개토가 도와주러 온다는가? 자, 광개토는 신라랑 싸우러 오는 게 아니죠. 뭐죠? 도와주러 오는 거죠. 도와주러. 몇만 군대? 5만 군대. 그리고 누구랑 싸운다? 얘들하고 싸우는 거지. 얘들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광개토 어디로도 달렸대? 만주벌판 달렸다. 만주에 살고 있던 누가 있었다고? 후연, 비려, 숙신, 동부여로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후비슉동이라는 걸 공격했다는 거죠. 후비슉동. 그렇죠? 우리 장수왕은 어디로 달리나? 장수왕은 달리기 직전에 뭐부터 하지? 평양천도라는 것부터 하죠. 평양천도. 이게 중요하다. 자, 평양천도는 누구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밑에 나라들. 그중에 특히 누굴 놀라게 했다고? 백제를 놀라게 했다는 거야. 백제. 자, 얘가 뭐 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한 게 나제 동맹을 만들었다. 이거 갖다 부족해. 그 다음에 뭐로? 중국과 동맹을 시도했었다. 그쵸? 자, 이거를 나제 동맹. 이건 뭐라고 한다?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북위에 국서를. 자, 근데 이 얘기 듣고 누가 열받죠? 장수왕이 열받아갖고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한성이 누구께 된다? 한성이 장수왕께 된다. 이거 두 문자 따면 뭐라고 한다고?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개한 사건이라고 하죠. 계로왕이 보낸 겁니다. 평나개한 사건이라고 한다. 자, 한성 점령당하고 어디 가나 이제 얘들은? 웅진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웅진백제가 시작되게 된다. 웅진백제가. 자, 우리 장수왕도 해외로 안 나간 건 아니지. 그쵸? 뭐 하죠? 내몽굴 지역으로 갔다라고 한다. 내몽굴 지역. 내몽굴 지역.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갔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장수왕도 결국은 일단 뭔가 다 말을 할 겁니다. 백제는 공격했다. 이때 백제 왕까지 죽였다. 신라는 뭐 하죠? 신라는 아직까지 그냥 셔틀 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싸운 것보다는. 근데 신라가 이제 서서히 좀 벗어나려고 이걸 한 거야. 고구려랑 친구하지 않고 이제는 백제랑 친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구려하고 신라는 예속관계 상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달린다? 이제 신라가 달릴 차례죠? 자, 여러분 이런 데를 썼죠? 강력한 왕이 있는 게 삼각형이 잘 갖춰지는 건데 이렇게 강력한 왕이 존재하다가 얘가 갑자기 죽으면 뭐가 된다고? 얘들끼리 권력 다툼하죠. 이게 몇 세기? 이게 6세기야. 6세기 때 귀족들은 고구려는 귀족 연립정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가 정신 못 차릴 때 누가 다시 달린다고? 백제하고 신라가 달린다는가? 그 백제 신라 왕이 누가 있죠? 무령왕이. 자, 이거는 서울이 아니죠. 이제 공주에서 하는 겁니다. 공주에서 뭐를?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22담로. 자, 그 다음에 성왕이 좀 무리한 도전을 하죠. 성왕이 무리한 체제 정비를 시도하죠. 근데 성공하지. 뭐를? 사비천도라는 게 이게 빡세게 한번 빡시게 체제 정비를 한 겁니다. 사비천도 후에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다시 정비했다. 그렇죠? 자, 사비천도 한 뒤에 다시 성왕 때 전성기를 다시 한번 구가하게 되죠. 어디로 달린다? 다시 한강 되찾죠? 자, 고구려가 뺏었던 한강을 되찾게 된다. 자, 이때 신라도 달리는데 신라는 누가 있었죠? 이때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이 있었는데 이때 뭐 한다고? 저 두 개 다 한다는가? 부지, 관, 분류라는데 그중에 지는 누가? 지방제도는? 이게 지방제도 하는 거고. 자, 이 사람 때 지방제도 갖춰지고 이 사람은 뭐 하죠? 부지, 관, 분류 중에 그 나머지 하는가? 관등 정비한다, 불교 공인한다, 그리고 율령 반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버풍이라 한다 그랬었죠. 이 체제 정비 끝나고 진짜 달린 게 누구라고? 진흥 때야. 그 진흥 때는 다시 뭐를 그리면 되죠? 다시 이 방위표 그리면 되죠. 근데 이 진흥 때 달리는 것은 누구랑 같이 달린다고? 성왕하고 같이 달렸다는 거야. 성왕하고. 자, 그래서 백제는 어디로? 한강, 하류로. 자, 신라는 어디로? 한강, 상류를 일단 갔다라는 거죠. 한강 상류 먼저 먹습니다. 자, 근데 누구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고? 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는가? 그래서 뭐 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이것까지 먹었다라는 거지. 이것까지. 그래서 1번 상류, 2번 하류. 자, 이걸 지역으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신라의 꿈이 어디라고? 신라는 경상북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어디를 벗어나는 게 꿈이라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벗어나는데 벗어났었어. 근데 그전에는 강원도밖에 못 갔단 말이야. 자, 이때도 팽창하는데 이때 팽창은 어디? 우산국이야. 우산국. 강원도. 여기는 어디? 울릉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경상남도야. 아직도 경상도 틀을 못 벗어났다고. 어디? 김해 간 거야. 김해. 금강가야. 근데 신라의 꿈은 이게 아니라고. 신라는 형들 싸우는데 끼고 싶은 거야. 어디?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
충청도 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게 처음 됐다라는 거야. 충청도를 가게 되면 누구 싸움에 끼는 거라고 본격적으로? 형들 싸움에 끼는 거야. 근데 형들 싸움에 꼈다가 형을 오히려 지가 잡았다라는 거지. 지금 어디? 서울까지 신라 땅에 됐다라는 거야. 지금 서울까지 이제 커지는 거야 이게. 여기다 어디까지 간 거야 이 사람이? 자, 신라는 동쪽이잖아. 동쪽 빼고 다 가는 거죠. 어디? 남으로 갔다. 이건 뭐죠? 이제 가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없어지는 게 대가야가 없어지는 거야. 대가야 사라지면서 가야가 완전 없어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나? 함경도라는 지금 북한 지역까지 간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야. 자, 이걸 뭐로 입증할 수 있죠? 이거 순서까지 나오잖아. 순서까지. 자, 순서까지 나오는데 뭐로 입증할 수 있다고? 비석이 있다는 거야. 비석 세워놓은 게. 무슨 비석? 단양적성비. 무슨 비석? 북한산비. 무슨 비석? 창녕비는 경상남도고요. 대가야는 경상북도인데 창녕비가 가야 쪽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대가야까지 더 가는 거야. 여기 뭐가 있다고? 마지막으로는 마왕이 된다라는 거지. 마왕이. 마황이 된다. 마운영비, 황추령비 같은 게 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제가 잔뜩 쓴 게 뭐 쓴 거라고? 2개 쓴 거야. 2개. 왕은 좀 많지. 그쵸? 왕은 좀 많은데 몇 개 썼다고? 2개 쓴 거야. 못 썼다고? 1번 체제정비, 2번 영토팽창을 쓴 겁니다. 이거를 한 장 안에 정리할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역량을 가로지르는 거야. 역량을 가르는 겁니다. 정리되면 암기돼. 그냥 정리되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암기는 익혀지는 거야. 그냥 뭔가 새로운 거 나와도 있다 수시간 넣으면 돼요. 그냥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게 6세기죠. 6세기까지는 세 나라가 항쟁하는 시기고 7세기는 뭐 하는 시기지? 이제 통합하는 시기죠. 통일. 그쵸? 자, 통일하는 시기인데 통일을 누가 하게 되죠? 신라가 하지. 근데 신라 잠깐 위기 있었었죠. 신라도 똑같죠. 신라 진흥왕 때 달렸다는 건 뭘 만들었다는 거죠? 강력한 피라미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진흥왕 죽고 난 뒤에 뭔 일 벌어지죠? 여기 애들이 설치지. 여기 애들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잠깐 위기가 있습니다. 진지 드시다가 폐위됩니다. 화백회에서 폐위된 사람이야. 그걸 누가 잘 잡는다고 다시? 진평이란 사람이 다시 왕권을 잘 회복하는데, 이걸 다시 만드는데, 진평이 마침 뭐가 없었던 게 신라의 위기였었다고? 아들이 없었던 게 위기였었다는가? 아들이 없었던 게. 진평 뒤에 선덕과 진덕으로 이어지는 여왕시대 때 이게 위기였었다고. 누구한테 위기죠? 바깥한테 위기고요. 이때는 얻어 터집니다. 백제 고구려한테. 누구한테? 내부 귀족들까지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위기를 극복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김춘추와 김유신이야. 요거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김춘추가 왕이 된 뒤부터 다시 힘을 차리게 돼요. 김춘추의 목표는 뭐야? 꿈은 뭐야? 꿈은 바깥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잡고 내부로는 귀족을 잡는 게 꿈이라고. 귀족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귀족과 권력을 나누지 않고 이제 무열 자식들만 왕을 계속하게 된다.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해궁왕 때까지 무열계 자식들이 계속 왕을 해먹게 됩니다. 자, 이름에 해자 들어가면 뭐라고? 피살디는 왕이죠. 여기서 무열계가 피살디고 끝나게 돼요. 무열계가 아닌 사람이 왕하면서 신라가 뭐가 되는 거죠? 다시 꺾이는 거고. 자, 요 시기를 뭐라 부른다? 신라의 가운데 시기라고 하는 거죠. 제일 힘이 셌던 시기. 그쵸? 자, 요 시기 왕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시기 왕들은 몇 개 업적이 있다고? 또 2개야 또. 그쵸? 뭐죠? 첫 번째가 계속 왕대선 2개만 하는 거야. 국가 세우면 무조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이 새로운 국가의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영토팽창은 끝났으니까 영토팽창 대신에 뭐 한다고? 이제 내부의 적을 잡게 되는 거야. 내부. 자, 바깥의 적은 누가 잡았냐면은 무열왕이 백제 멸망시킵니다. 자,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깥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누구 잡아야 돼 이제? 내부 잡는다. 그걸 누가 한다고? 대부분 신문왕이 한다는 거지. 자, 여기는 전쟁하느냐 바빠갖고 체제정비할 시간이 없었고 이 사람이 거의 다 한다는 거야. 이 2개를. 그쵸? 신문왕 때 체제정비가 뭐가 있었나요? 신문왕 때 체제정비는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다시 다 만들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숙청한다는 거지. 숙청. 자, 신문왕 때 숙청을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라고? 김음돌 모반 사건이라 그랬었죠? 그 2개 한 거야. 2개.
자, 이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고? 교육제도. 학교를 처음 만들었다는가? 이게 이름이 뭐지? 국학. 여러분,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를 교체할 생각이 있는 거라고? 관료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가? 이전에 귀족 관료에서 무슨 관료로? 문무 관료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가? 여러분, 관료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게? 봉급제도도 바뀌어야 돼. 봉급제도. 옛날에 봉급제도는 뭐가 있었다고? 토지를 봉급제도를 했었어요. 토지를. 그 토지가 바뀐다는가? 뭐에서 뭐로 바뀌죠? 굉장히 많은 토지, 굉장히 많은 양에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 훅 바꿨다라는가? 후. 이게 살상까지 하고 난 뒤 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하죠? 자, 관료전을 주는다고 말하면서 바로 뭐를 없애냐면은 노급을 폐지시키는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많이 안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누가 이어가죠? 성덕왕 때는 학교였다가 공자 초상화를 안치하고요.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자, 경덕왕 때는 뭐를 하죠? 경덕왕 때는 이걸 태학감으로 바꿔서 훨씬 기능을 키운다라는 거지, 기능. 자, 토지도 마찬가지죠. 성덕왕 때 토지 뭐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이제 백성들한테 준다, 백성들한테. 정전이라는. 자, 경덕왕 때는 이게 뭐 하죠,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되죠? 다시 귀족권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죠. 뭐가? 노급이 부활한다는 게, 아, 이제 왕권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신문왕 때 강력한 삼각형을 만들었다면은 신문왕이 죽고 난 뒤에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위에 꼬다리가 좀 약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설친다? 다시 또 얘가 설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 누가 부활한다고? 발해가 부활하죠. 그쵸? 자, 발해 부활하는데, 야, 이 공간이 좀 그러네. 자, 발해 부활하는데 신문왕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합니다. 신문왕이 죽고 난 뒤에 고구려 멸망 뒤에 30년, 정확히 30년 뒤에 부활합니다. 누가? 대조영이 부활하게 된다. 대조영이 고구려를 부활시킨다. 698년에. 대체로 8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전이니까. 그 아들이 누가 있다고? 무왕, 문왕, 선이 있다. 9세기고. 자, 요 시기 때 신라왕이 누가 있다고? 성덕왕. 요 시기 때 누가 있다고? 경덕왕부터 원성왕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람 때 업적은 뭐가 있다고? 싸웠다는 거지. 싸우나. 문의 뜻이 뭐라고? 체제란 뜻이라 했었죠. 체제. 신문, 문왕. 이 사람들이 제도 정비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 사람 제도 정비 중에 뭐도 있었다고? 천도도 있었다. 천도. 2번이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중상동 순서로 가는 거. 중상동. 자, 그리고 문왕 때는 뭐도 있었죠? 이때가 전성기라. 연호를 대흥이라고 썼는데, 자, 크게 흥행하겠다는 겁니다. 전성기라는 거. 이때 전성기라 뭐를 했었다고? 전성기 때 뭐도 있다고요? 자부심을 보였다는 것도 또 특징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성기 왕들한테는 뭐가 있다고? 무슨 흔적을 남기지. 그 흔적 속에 뭐가 묻어 있다고? 뭐 묻어 있지? 김 묻어 있죠. 무슨 김 묻어 있죠? 아, 됐습니다. 자, 잘생김이 묻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뭘 묻혀놨다고? 자부심을 붙여놨다는 거야. 자부심을. 그렇죠? 주로 어디에다가? 비석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문서에다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고구려는 요 둘의 자부심이 보이고요. 백제는 근초광, 역사책 편찬하고, 여기는 비석을 남겼다. 광개토대왕 등비, 중원 고구려 같은 게 있다. 신라는 누구 때? 진흥왕 때 그 자부심이 보입니다. 진흥왕 때. 뭐에? 비석과 또 뭐에? 역사책에. 이건 2개 다 있다, 여기는. 자, 여기도 뭐에? 비석에 담기죠. 비석에. 그쵸? 자기 딸내미 묘 위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황상 천손이라 불리는 그런 명칭이 이때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 그리고요, 무왕 때 특징이 뭐냐면, 무왕 때는 당하고 신라하고 싸웠던 시기죠. 당하고 신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고, 여기는 뭐 한다? 사이가 다시 좋아진다. 그쵸? 자, 그리고 성왕, 이때는 그냥 제천대탕 하면 아시면 되고, 요 선왕은 펼선자를 했었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최대 영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대로 넓게 펼쳤다. 펼선자. 최대 영토. 그래서 해동성국 칭호를 받는다. 이 최대 영토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 했었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요동을 차지했다. 말갈 부족을 대부분 다 복속했다. 이런 말 쓰는 게 요 왕때라고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2페이지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